청소부 할아버지의 숨겨진 정체. 서울 새벽 5시, 아직 어두운 도시 풍경. 지하철 첫 차에 홀로 앉아있는 할아버지의 뒷모습. 대학교 정문 앞에서 내리며 아이디 카드로 출입하는 모습. 청소도구 창고에서 장비를 준비하는 할아버지. 복도를 따라 걸으며 하나씩 전등을 켜는 모습. 매일 새벽 5시 30분, 이 도시가 잠들어 있을 때 한 사람이 조용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20년째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장소 대학교 앞 카페 거리. 그냥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 같은데요. 우리 할아버지 같은. 아, 청소하시는 어르신? 평범한 서민이시겠죠. 힘들게 살아오셨을 것 같아요. 정말 고생 많으시겠어요.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존경스럽죠. 이런 어르신들이 있어서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거니까요. 평범한 청소부 할아버지.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20년간 숨겨져 있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청소 루틴. 강의실마다 의자를 정성스럽게 정리하는 모습. 칠판을 깨끗이 닦으며 다음날 수업을 준비하는 모습. 화장실을 청소하며 휴지까지 세심하게 채우는 모습. 복도를 걸레질하며 바닥에 작은 얼룩까지 놓치지 않는 모습. 성철이 오빠분은 정말 꼼꼼해. 우리가 대충 하고 가도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해주시거든. 20년 동안 지각이나 결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아프거나 힘들어도 꼭 나와서. 매일 이렇게 일찍 출근하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습관이에요. 학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게 제 일이니까. 잠시 멈춤 젊은 친구들 보면 기운이 나요. 20년 동안 이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잘조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첫 번째 의문의 단서. 할아버지가 청소하다 멈춰서 경영학과 게시판을 유심히 보는 모습. 게시판에는 기업 경영 세미나, CEO 특강 등의 포스터들. 할아버지의 눈빛이 다른 때와 달리 진지해지는 모습. CHAPTER, 이 평범한 일상의 균열. 아침 8시 학생들 등교 시간. 학생들이 하나둘 캠퍼스로 들어온다. 할아버지가 입구에서 학생들에게 밝게 인사.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 학생들과의 자연스러운 대화.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래야지 너희들 오기 전에 깨끗하게 해놔야지. 오늘 시험이 있다며. 네, 기억해 주시다니 감사해요. 열심히 해. 젊을 때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해. 점심시간의 특별한 관찰. 할아버지만의 작은 휴게 공간. 간소한 도시락을 펼치는 모습. 하지만 도시락 옆에 놓인 두꺼운 경제신문과 서류들. 서류에는 장학재단, 기부금 영수증 등의 글자가 흘끗 보임. 동료 청소원의 증언. 성철이 형 보면 가끔 이상해요. 다른 청소원들이랑은 뭔가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말투부터가 다르고 어려운 말들을 자연스럽게 쓰시고, 그리고 이상하게 경제 뉴스만 계속 봐요. 우리는 보통 스포츠나 연예 뉴스 보는데. 첫 번째 의문의 전화통화. 할아버지 휴대폰으로 통화. 네, 이번 달분도 부탁드립니다. 네. 익명으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학생들이 도움받을 수 있다면. 오후 수업 시간의 관찰. 강의실을 청소하다가 교수의 경영학 수업을 잠시 듣는 모습. 할아버지의 표정이 남다르게 집중하는 모습. 교수가 설명하는 기업 경영 전략에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담당 구역 교수와의 인터뷰. 정철 씨요.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다른 청소원분들과 확실히 달라요. 어떤 점에서요? 가끔 제 수업을 들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뭔가 아는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이셔요. 한 번은 수업 후에 다가오셔서 교수님, 그 전략은 90년대 일본 기업들이 많이 썼던 방식이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놀라셨겠네요. 깜짝 놀랐죠. 그런 걸 어떻게 아시는지 그 후로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의문의 순간. 할아버지가 강의실을 청소하다가 칠판에 적힌 복잡한 경영 공식을 보며 잠시 멈추는 모습. 그 공식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짓는 장면.
마치 옛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 CHAPTER 3 숨겨진 단서들. 휴게실의 비밀. 할아버지 전용 작은 로커. 로커를 여는 순간 일반적인 청소원의 소지품이 아닌 것들이 보임. 경영학 서적들, 현대 기업 경영론, 전략 경영의 이해, 오래된 명함들이 든 명함집, 두꺼운 수첩에 빼곡히 적힌 숫자들과 메모들, 동료의 더 자세한 증언. 성철 씨 로코 봤어. 우리는 보통 여벌옷이나 간식 정도 넣어두는데 성철이 형은 책이 가득해. 그것도 어려운 책들로만. 다른 특이한 점은 없나요? 말투가 너무 정중해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도 존댓말 쓰고 마치 우설은 대하듯이. 그리고 가끔 회의, 보고서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써요. 우리 일과는 상관없는 말들을. 의문의 외출. 점심시간 할아버지가 평상시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 도착한 곳은 대학교 본관 건물. 장학재단 사무실 앞에서 잠시 망설이는 모습. 결국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는 장면. 장학재단 복도에서의 엿들은 대화. 이번 달 지원 학생 명단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김 선생님 덕분에 이번에도 10명의 학생들이. 혹시 제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학생은 없죠? 네, 완전히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오는 할아버지. 두꺼운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나오는 모습. 복도를 걸으며 깊은 한숨을 쉬는 장면.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혼잣말하는 모습. 장학재단 직원과의 인터뷰 시도. 장학재단 사무실. 김성철 씨에 대해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아, 그분 말씀이세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특별한 관계가 있으신 건가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하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시면. 재단 이사 인터뷰. 김성철 씨요? 잠시 생각. 그분 참 대단한 분이죠. 어떤 점에서요? 죄송합니다. 약속이 있어서. 하지만 언젠가는 세상에 알려져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수상한 서류들. 할아버지가 떨어뜨린 종이 한 장. 그 종이에는 월 기부금 120만 원, 누적 287명 등의 숫자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바람에 날려가서 보이지 않음. CHAPTER 4 과거의 그림자. 할아버지의 집 방문 마이너스. 장소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 댁에서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별로 보여드릴 게 없는데. 그래도 들어오세요. 집 내부의 첫인상. 매우 소박한 원룸 아파트. 간소한 가구들, 작은 책상, 침대, 작은 냉장고. 하지만 책장 한쪽을 가득 채운 경영학 서적들. 벽 한쪽에 걸린 액자들, 뒷면만 보임. 자연스러운 대화. 기자, 여기서 혼자 지내세요? 내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다 외국에 있어요. 외로우시겠어요? 괜찮아요.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잠시 멈춤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책장의 비밀. 카메라가 우연히 포착한 책들. CEO를 위한 경영 전략 1995년 출간. 기업 인수합병의 실무 1998년 출간. 글로벌 경영혁신 사례 2002년 출간. 책들마다 빼곡한 밑줄과 메모들. 책을 많이 읽으시는군요. 옛날 습관이에요.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말을 멈춤. 전에 다른 일을 하셨나요? 그냥 회사 다녔어요. 첫 번째 큰 힌트. 우연히 넘어진 액자. 할아버지가 차를 타러 가다가 실수로 넘어뜨린 액자. 액자 안에서 나온 것. 우수경영인상 표창장 1999년. 수상자 이름이 살짝 보임. 김성철. 수여기관 한국경영자협회. 이게 상을 받으셨군요. 오래된 일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더 많은 단서들. 액자를 줍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다른 서류들. 오래된 명함. 그룹 전무이사 김성철. 1990년대 신문기사 스크랩 최연소 임원 승진. 할아버지가 급히 정리하지만 카메라는 이미 포착. 할아버지, 이런 걸 보여드리려던 게 아니었는데.
혹시 대기업에 근무하셨던 건가요? 할아버지 긴 침묵. 그때는 그랬죠. CHAPTER 오 진실의 문이 열리다. 진실을 향한 대화 마이너스. 할아버지의 집 저녁 시간. 정확히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30년 동안 그룹에서 일했어요. 마지막에는 전무이사까지. 30년 동안 임원으로 계셨던 분이 왜 청소원으로? 인생이 참 묘해요.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과거 이야기의 시작. 2004년에 명예퇴직했어요. 그때 나이가 48세 아직 젊었죠.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셨나요? 3년 만에 다 날렸어요. 퇴직금도, 집도, 저축도 심지어 아내 병원비까지 못 낼 지경이 됐죠. 인생의 전환점. 할아버지의 고백. 2007년 정말 막막했어요. 나이는 50이 넘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누가 50살 넘은 사람을 뽑겠어요. 그래서 청소원 일을 시작하신 건가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죠. 임원이었던 사람이 하지만 아내 병원비가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일해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어떤 점이요? 학생들 보면서 제가 젊었을 때 생각이 나요. 열심히 공부하던 시절, 그때는 돈이 없어서 힘들었거든요. 아내의 이야기. 벽에 걸린 사진을 보며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제가 청소원인 걸 부끄러워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내는 끝까지 이해 못했어요. 당신이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일이 있다는 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아내의 마지막 말. 아내가 마지막에 한 말이 여보, 미안해, 이제야 알겠어. 당신은 어떤 일을 해도 훌륭한 사람이야.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인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부인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어떠셨나요?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할아버지가 말을 멈추고 망설이는 모습. CHAPTER 육숨겨진 천사. 진짜 비밀의 폭로. 할아버지의 결심.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 말씀드리죠. 하지만 카메라는 잠시 꺼주세요. 카메라 OFF-5분간의 오프 더 레코드. 카메라 다시 ON. 15년 전부터 제 월급의 대부분을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부하고 계신가요? 월급이 150만 원인데 그 중에 120만 원을 매달 120만 원씩 15년간요? 네, 계산해보면 2억 1,6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장학재단에서의 확인. 대학교 장학재단 사무실. 이제 말해도 될 것 같네요. 김성철 선생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어떤 의미에서요? 15년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매월 기부를 하셨어요. 그것도 본인 월급의 80%를. 구체적인 숫자들.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면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총 기부액이 2억 2,800만 원입니다. 몇 명의 학생이 도움을 받았나요? 매월 10명씩 총 287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한 명당 월 50만 원씩. 할아버지가 혼자서 그 모든 비용을 댄 건가요? 네, 그리고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익명의 기부자로만. 수의 학생들의 추적. 졸업생 명단 확인. 2009년 첫 수혜자부터 현재까지 287명, 이 중에 상당수가 지금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현재 상황. 의사가 된 학생 15명. 교사가 된 학생 23명. 공무원이 된 학생 31명. 대기업 취업 45명. 자영업 기타 173명. 이분들 모두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모르고 있어요. 그냥 익명의 후원자님 덕분이라고만. CHAPTER 7 감동의 만남.
수의 학생들에게 연락하기, 화상 통화를 통한 인터뷰들. 장학금 받던 그때가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등록금도 생활비도 없어서 그 50만 원이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4년 동안 매달 50만 원, 총 2,400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그 돈이 없었다면 대학을 못 졸업했을 거예요. 누가 도와주시는 건지 너무 궁금했어요. 꼭 한번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15년이 지났네요. 공통된 반응. 모든 수의 학생들 익명의 후원자분께 정말 감사드려요. 꼭 만나서 인사드리고 싶어요. 깜짝 만남 준비. 수의 학생들의 결정.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건 그분 덕분이에요. 꼭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청소원이라고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15년간 본인 월급의 80%를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만남의 날 계획. 장소 대학교 캠퍼스 중앙광장. 시간 할아버지의 점심시간. 참석자 근처에 거주하는 수의 학생 15명. 할아버지는 미리 알지 못하는 깜짝 이벤트. 운명의 만남. 당일 오후 12시. 평소와 같이 점심을 먹으러 나온 할아버지. 중앙광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의아해하는 모습. 할아버지 하며 다가오는 젊은이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일어나요? 일어나. 감동의 순간들. 할아버지,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건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15년 전 그 장학금이 없었다면. 아니야.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나는 4년 동안 매달 50만 원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할아버지 월급이 150만 원인데 120만 원을 저에게.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괜찮아. 나는 괜찮았어. 너희들이 꿈을 이룰 수 있다면. 눈물의 포옹. 할아버지를 둘러싸고 함께 우는 졸업생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15분간 계속된 감동의 시간. 지나가던 다른 학생들도 상황을 알고 박수를 치는 모습. CHAPTER 8 진짜 위대함이란. 할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 중앙광장 벤치에서의 인터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눈물을 닦으며 부끄럽네요. 이런 걸 보여주려던 게 아니었는데. 왜 15년간 숨기셨던 건가요? 자랑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월급의 80%를 기부하면서 힘들지 않으셨나요? 30만 원이면 혼자 살기에 충분해요라면 김치, 약간의 반찬 더 뭐가 필요하겠어요? 대신 저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인생관에 대한 질문.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예전엔 돈, 지위가 성공인 줄 알았어요. 전무이사까지 올라갔으니 성공한 줄 알았죠. 하지만 진짜 성공은 잠시 멈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후회는 없으신가요? 없어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걸 배웠어요. 겸손함, 진정한 보람. 임원 시절에는 몰랐던 거죠. 사회적 반향. 뉴스 속보 화면. 20년간 대학교 청소원으로 일하며 월급의 80%를 장학금으로 기부한 김성철 씨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SNS 반응들. 진짜 영웅은 조용히 있었네요. 15년간 월급의 80%. 상상도 못할 희생.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분이 진짜 존경받아야 할 분. 동창회에서의 반응.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을 했는지 정말 반성해요. 새로운 시작. 일주일 후 평상시와 같은 새벽. 여전히 5시 30분에 출근하는 할아버지. 하지만 이제는 학생들이 더 정중하게 인사.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존경해요. 할아버지의 변하지 않은 일상.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에요. 마지막 장면. 깨끗하게 정리된 강의실. 칠판에 학생이 적어놓은 메시지. 할아버지 감사해요. 그것을 보며 미소 짓는 할아버지.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에. 진정한 위대함은 소리내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조용히 꾸준히 이어집니다. 여러분 곁에도 이런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겉모습이 아닌 그 마음을 봐주세요. 현재까지 총 기부금 2억 2,800만 원, 장학금 수혜 학생 287명, 현재도 계속되는 따뜻한 나눔. 김성철 할아버지와 287명의 꿈나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에게 편지가 쌓인 모습. 전국에서 온 감사 편지들. 할아버지 덕분에 꿈을 이뤘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해요.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 짓는 할아버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나?